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명인들의 삶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깊숙이 파고드는 유명인 이야기 편집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아이돌 그룹의 갈등을 넘어선 우리 시대 K-팝 산업이 마주한 가장 시리고도 아픈 단면입니다. 한때는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그들의 맑은 목소리가 이제는 차가운 법정의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혜성처럼 등장해 전 세계를 매료시켰던 뉴진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멤버들이 어째서 자신들을 키워준 보금자리와 칼날을 겨누는 사이가 되었을까요? 특히 최근 전해진 다니엘을 향한 어두어의 431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한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무게이며 연예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압박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 소송의 불길이 다니엘 한 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팀의 맏언니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민지 역시 계약 해지와 거액 소송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거대 자본의 논리 속에서 아티스트의 권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오늘 그 처절한 기록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다니엘을 향해 날아든 431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한 개인을 향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하나의 거대한 경고장과도 같습니다. 어도어가 제시한 이 금액의 산출 근거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기업이 아티스트라는 존재를 어떻게 수익의 수치로 환산하고 있는지 그 냉혹한 계산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통상적으로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서에는 계약 위반 시의 위약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표준 전속계약서의 기준을 따르자면 위약금은 직전 2년 동안의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 기간의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뉴진스가 데뷔 이후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며 벌어들인 매출을 고려했을 때 어두어 측은 다니엘이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창출했을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가치를 극대화하여 청구 금액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431억 원이라는 금액 안에는 그동안 투자된 연습생 비용과 마케팅 비용은 물론이고 다니엘이 팀에서 이탈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그룹 전체의 브랜드 가치 하락분까지 모두 산입되어 있습니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다니엘 한 명의 이탈이 단순한 멤버 결혼이 아니라 뉴진스라는 거대 지식재산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 명의 예술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과연 기업의 매출 손실액과 동일시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소송의 이면에는 다니엘이라는 아티스트를 압박하여 다른 멤버들의 동요를 막으려는 전략적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431억 원이라는 금액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변제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이는 곧 아티스트에게 사회적 매장이나 다름없는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어도어는 법무법인을 통해 다니엘이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무단으로 저버리고 독자적인 행보를 걷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라는 거대 자본이 뒤를 바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송은 아티스트 개인을 고립시키고 경제적인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 측의 입장 또한 완강합니다. 그들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사로서의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어도어의 귀책 사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가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았으며 경영진 간의 갈등 속에서 아티스트를 방패막이로 삼았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이 431억 원 소송의 핵심은 다니엘이 정말로 계약을 위반했느냐보다 어도어가 주장하는 그 엄청난 피해액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은 대개 위약벌이 과도할 경우 감액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도어는 이번 소송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에게 확실한 선례를 남기려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가해진 이 소송의 무게는 곧 민지나 하니 그리고 다른 멤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칼날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아티스트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하고 그 자산의 이탈을 막기 위해 법이라는 도구를 극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31억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압도적인 공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니엘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송이 단순히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을 넘어 뉴진스라는 그룹의 해체를 막거나 혹은 배신자로 낙인 찍기 위한 프레임 전쟁은 아닌지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광고와 앨범 판매로 소속사에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던 아티스트에게 돌아온 것이 감사의 인사가 아닌 400억 원대의 소송장이라는 현실은 오늘날 K-팝의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가장 어둡고도 잔인한 풍경입니다. 어두오는 다니엘이 민희진 전 대표와 결탁하여 회사를 배신했다고 주장하며 도덕적 비난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배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티스트가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더 나은 창작 환경을 요구하는 것이 배신이라면 이 산업에서 아티스트의 자율성은 어디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금액은 다니엘이 그동안 땀 흘려 일하며 쌓아올린 모든 커리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두워는 소송을 통해 다니엘의 발을 묶어두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아티스트와 팬들의 마음을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가 예술의 혼을 압도하려 할 때 우리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미 수많은 사례를 통해 목격해 왔습니다. 이번 431억 원 소송 역시 그 비극적인 역사 중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니엘은 이제 법정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한창 꿈을 펼쳐야 할 나이에 변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계약서의 문구를 따져야 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어도어의 소송은 단순한 권리, 행사를 넘어선 보복적 성격이 짙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의 산출 방식이 얼마나 투명한지, 그리고 아티스트에게 전가하는 책임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에 대해 대중은 엄중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돈으로 한 사람의 꿈을 가둘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이 이 소송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은 과연 이 거대한 파고를 넘어서 다시 우리 곁에서 노래할 수 있을까요? 431억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은 상상 이상이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이 사랑했던 공간으로부터 버려졌다는 배신감일 것입니다. 이 소송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다니엘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산업의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도어가 청구한 그 어마어마한 431억 원이라는 금액을 법원이 과연 그대로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과거 판례와 법리적 해석을 종합해 볼 때 이 금액이 전액 인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우리 법원은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소속사가 요구하는 과도한 위약벌에 대해 민법 제398조 제2항을 근거로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간주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이탈로 인한 장래의 기대 수익 상실을 주장하겠지만 법적으로 손해배상은 확정된 실제 손해를 바탕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매출을 손해로 확정짓는 과정에서 법원은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룹 활동의 불확실성과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아티스트, 개인의 활동 중단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어도어가 계산한 수치들은 가공의 데이터에 불과하다는 반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전속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니엘 측은 이미 어도어가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신뢰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 과정에서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태만이나
부당한 대우가 사실로 입증된다면 전속계약 해지의 책임은 오히려 회사 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다니엘은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지급 정상금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반전됩니다. 과거 동방신기나 이달의 소녀 멤버 추의 사례만 보더라도 소속사가 주장한 거액의 위약금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많습니다. 법원은 아티스트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종속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전속계약의 조항들을 공소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효력을 부인해 왔습니다. 어도어가 내세운 431억 원은 대중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아티스트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수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은 실제 투자된 비용과 그동안 아티스트가 회사에 가져다준 이익을 비교 형량할 것입니다. 뉴진스는 이미 데뷔 직후부터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여 회사에 투자금을 상회하는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티스트에게 수백억 원의 빚을 지우는 행위는 법리적으로 보복적 성격이 짙다고 판단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어도어가 주장하는 다니엘의 독자 행보 역시 그것이 정당한 계약 해지 통보 이후의 활동인지 아니면 악의적인 이탈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입니다. 다니엘 측은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계약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법원이 아티스트의 손을 들어준다면 어도어의 소송은 그 근거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거대 로펌을 선임하여 압도적인 화력으로 다니엘을 몰아붙이려 하겠지만 법은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아티스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431억 원이라는 숫자는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기에는 화려하지만 법정이라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는 그 거품이 하나씩 거치게 될 것입니다. 어도어가 전액 승소를 자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남아있는 다른 멤버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압박이자 주주들에게 손실 보전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정치적인 쇼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는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종적인 배상액이 결정되더라도 어도어가 요구한 금액의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의 액수를 다투는 판결을 넘어 K-팝 전속계약 구조의 불합리함을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씌워진 431억 원이라는 굴레는 법적 논리 앞에서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과도한 청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어도어는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약 위반의 증거로 수집하고 있겠지만 아티스트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과 신뢰 관계의 붕괴라는 실질적인 원인을 외면한다면 법원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법원이 자본의 횡포로부터 예술가의 기본권을 어떻게 수호할지, 그리고 이번 판결이 향후 연예계의 전속계약 분쟁에 어떤 이정표를 제시할지 엄중하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431억 원이라는 허상은 결국 진실의 빛 앞에서 서서히 사라질 것이며 다니엘은 그 긴 터널을 지나 다시금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를 되찾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니엘을 향한 어도어의 서슬, 퍼런 칼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지금 대중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뉴진스의 마던니 민지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민지는 팀의 중심이자 정신적 지주로서 이번 사태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며 고뇌해 왔습니다. 그녀가 최근 내린 계약 해지 통보와 향후 펼쳐질 거액 소송의 가능성은 단순히 한 개인의 돌출 행동이 아니라 뉴진스라는 그룹이 처한 절박한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민지는 팀의 리더 격으로서 멤버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껴왔고 어도어 경영진과의 불협화음 속에서 아티스트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를 가장 먼저 목소리 높여 비판해 온 인물입니다.
전문가들은 민지가 다니엘보다 더 크거나 혹은 비슷한 규모의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읍니다. 어두어 입장에서는 팀의 상징적인 존재인 민지를 묶어두지 못할 경우 그룹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민지가 계약 해지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소속사의 매니지먼트 기능 마비와 더불어 아티스트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당하는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깊은 환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차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어두어의 정상화를 요구해 왔으며 민희진 전 대표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두어 측은 이를 전속계약상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규정하고 민지를 향한 법적 대응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민지에게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 금액 역시 다니엘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최소 400억 원에서 5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민지가 보유한 수많은 브랜드 광고 모델로서의 가치와 향후 기대되는 글로벌 활동 수익을 소속사가 손해액으로 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지는 이미 이러한 거액 소송의 위협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퇴로를 차단한 채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보다 아티스트로서의 자존감과 동생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지의 이러한 결단은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으며 동시에 하이브와 어두어라는 거대 권력에 대항하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민지의 소송전이 시작된다면 이는 다니엘의 재판과 병합되거나 혹은 서로에게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며 어두어를 압박하게 될 것입니다. 민지는 그동안 어두어 내부에서 발생했던 차별적 대우와 소통 부재, 그리고 아티스트의 정서적 케어를 방치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법정에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흐름은 급격히 아티스트 측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전속계약의 효력을 판단할 때 단순한 매출 수치보다는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민지는 마돈니로서 자신이 모든 비난과 소송의 화살을 맞더라도 멤버들의 자유를 찾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두어는 민지의 이탈을 막기 위해 회유와 압박을 병행하고 있지만 이미 깨진 신뢰의 그릇을 다시 붙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민지가 직면한 거액 소송은 그녀의 연예계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그녀가 처한 상황이 절박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민지가 보여주는 이 용기 있는 행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눈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미소 짓던 소녀가 이제는 법복을 입은 이들 사이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현실은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민지의 다음 행보는 단순히 소속사를 옮기는 차원을 넘어 K-팝 아티스트들이 기획사의 부속품이 아닌 주체적인 권리자로 거듭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녀가 짊어진 400억 원대의 소송 가능성은 한 개인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압박이겠지만 민지는 그 무게를 견디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두어와 하이브는 민지를 배신자로 낙인 찍어 여론전을 펼치려 하겠지만 진실은 언제나 현상 너머에 존재합니다. 민지가 왜 그토록 사랑했던 무대를 뒤로하고 법정으로 향해야만 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쪽이 어디인지는 대중이 이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민지의 소송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이 싸움의 결과는 뉴진스의 운명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계의 전속계약 관행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거대 자본의 논리에 한 청춘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이 사안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뉴진스라는 이름이 전 세계를 뒤흔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던 민희진 전 대표와 아티스트의 순수한 열정이 결합된 완벽한 하모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하모니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법정 공방과
수백억 원의 소송 장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이 찬란했던 성을 무너뜨리고 신뢰라는 소중한 가치를 파탄낸 주범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하이브라는 거대 공룡 기업과 어도어의 수직적인 지배구조,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철저히 소외된 아티스트의 현실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시발점은 경영권 분쟁이라는 어른들의 이기적인 싸움이었습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축출하는 과정에서 아티스트들이 겪게 될 심리적 혼란과 활동의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티스트에게 소속사는 단순히 계약관계를 맺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함께 설계하고 보호해주는 울타리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이브와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이 수차례 호소했던 정상화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멤버들이 직접 나서서 시안을 정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을 때 경영진이 보여준 태도는 방관과 원칙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는 전속계약의 핵심인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신뢰 파탄 행위입니다. 특히 하이브 내부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뉴진스 따돌림 논란이나 매니지먼트의 차별적 대우는 아티스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지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신뢰관계를 먼저 깨뜨린 쪽이 누구인지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이미 대중의 마음속에는 기업 이윤을 위해 아티스트의 영혼을 담보로 잡은 거대 자본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어도어는 법리적으로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겠지만 계약서라는 종이 조각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인간적인 존중과 소통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티스트들을 볼모로 삼고 그들의 커리어를 중단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멤버들이 소속사를 떠나기로 결심한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더 이상 이곳에서는 자신들의 예술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생존 본능의 발현입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복구하기 힘든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어도어는 431억 원이라는 숫자로 멤버들의 발을 묶으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소통이 빠진 소송은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들 뿐입니다. 결국 이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간 주범은 아티스트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로만 바라본 기업의 오만함과 무책임한 경영 방식입니다. 경영권이라는 명분 아래 아이들의 꿈을 짓밟고 법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보여줄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신뢰 파탄의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어도어와 이를 방관한 하이브에 있으며 그들이 쌓아 올린 성공의 금자탑은 이제 부도덕한 기업 윤리라는 비판 앞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진정으로 뉴진스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누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관찰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은 다니엘과 민지라는 개인이 겪는 고통을 넘어 K-팝이라는 화려한 산업 뒤에 감추어진 잔인한 시스템의 모순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은 이 거대한 산업은 겉으로는 찬란한 조명과 환희를 선사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티스트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거대 자본의 부속품이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으로만 취급하는 비인간적인 논리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어도어가 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이라는 소송 가액은 바로 그 상품화의 정점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한 인간의 가치를 오로지 매출과 기대 수익으로 환산하여 그 숫자에 미치지 못하거나 시스템을 벗어나려 할 때 가혹한 금전적 징벌을 가하는 방식은 사실상 현대판 노예계약의 변종과 다름없습니다. 기획사는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명목 아래 수년간의 연습생 기간 동안 모든 비용을 투자하지만 그 투자가 회수되는 시점부터 아티스트는 기업의 소유물처럼 취급받기 시작합니다. 이번 뉴진스 사태는 기획사 내부의 권력 다툼 속에서
아티스트가 얼마나 무력하게 소외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경영진의 이권 다툼에 아티스트의 활동이 중단되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도 기업은 아티스트의 정서적 안녕보다는 자사의 주가와 경영권 수혜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수단 역시 아티스트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억압하고 다른 소속 연예인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본보기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00억 원이라는 돈은 평범한 개인이 평생을 노력해도 만져볼 수 없는 금액이며 이를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아티스트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놓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이러한 고액소송 관행은 K-팝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인재들이 법적 분쟁의 두려움 때문에 창의성을 잃고 기획사의 꼭두각시로 전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우리는 대형 기획사가 여론을 조작하고 아티스트를 배신자로 몰아세우는 프레임 전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언론 플레이는 아티스트의 진심을 왜곡하고 대중으로 하여금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돈과 배신이라는 자극적인 키워드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민지와 다니엘이 왜 그토록 막대한 빚을 질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자유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 오직 누가 더 잘못했느냐는 이분법적 논리만이 횡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K-팝이 진정한 문화예술로서 존중받기보다는 단순히 돈을 벌어다주는 수출 효자 상품으로만 인식되는 비극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획사와의 대등한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거대 자본과 법무법인을 등에 업은 기획사 앞에서 개인인 아티스트는 여전히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K-팝 산업 전반의 계약 구조와 아티스트 대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성공의 열매는 기획사와 아티스트가 함께 나누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책임이 아티스트에게만 과도하게 전가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니엘과 민지가 마주한 이 시련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K-팝 시스템 안에서 숨죽이며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아이돌 가수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자본이 예술을 지배하고 계약서가 인간의 존엄성을 압도하는 산업은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뉴진스 멤버들이 겪고 있는 이 법적 사투를 통해 K-팝의 화려한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부조리한 민낯을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기업의 탐욕이 어린 예술가들의 꿈을 짓밟고 그들의 미래를 소송이라는 감옥에 가두려 할 때 대중은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K-팝의 진정한 경쟁력은 억압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아티스트의 자율성과 창의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431억 원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이 잔인한 자본의 폭력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 구조의 민주화와 아티스트의 인권 보장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니엘을 향한 431억 원이라는 가혹한 소송의 실체와 마돈니 민지가 마주한 벼랑 끝의 선택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결국 이 비극적인 싸움의 끝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이 오직 깊게 패인 상처와 부서진 꿈의 조각들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한때는 무대 위에서 가장 밝게 빛나던 소녀들이 이제는 차가운 법정의 공판 날짜를 기다리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 이 현실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기업은 자산의 손실을 이야기하고 법은 조항의 유무를 따지겠지만 그 누구도 이 어린 예술가들이 느꼈을 외로움과 공포에 대해서는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431억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진실의 크기를 이길 수는 없으며 자본의 압박이 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꺾어놓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니엘과 민지 그리고 뉴진스 멤버들이 바랐던 것은 거창한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음악을 이해해주고 자신들을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따뜻한 보금자리였을 뿐입니다. 이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대중은 그들이 보여준 용기 있는 행보를 기억할 것이며
거대 자본의 횡포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 했던 그 뜨거운 투쟁을 지지할 것입니다. 이제 공은 법정으로 넘어갔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응원이 있다면 그들은 이 긴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은 이 거액 소송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욱 깊이 있는 진실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